첫 번째 경기는 파나시나이코스와 로마의 맞대결입니다. 유럽 대항전에서 자주 등장하는 그리스 리그 팀으론 올림피아코스나 AEK 아테네가 먼저 떠오르지만 파나시나이코스 역시 수도 아테네를 연고로 하고 리그 우승 20회에 빛나는 그리스 명문 클럽으로 지난 재정 위기를 극복하고 2020년대 들어 유럽 대항전에 자주 등장하고 있는 팀입니다. 파나시나이코스는 예선 단계에서 3승 2무 2패 승점 11점으로 19위를 기록 중이며 마지막 라운드 결과와 상관없이 32강 진출은 확정이 된 상황인데요. 오늘 경기에서 승리할 시 16강 다이렉트 진출 가능성도 열려있긴 하나 이건 굉장히 희박합니다. 때문에 마지막 일정 약간은 동기부여가 떨어질 수 있는 파나시나이코스죠. 유럽 대항전에서 그리스 리그 팀들의 특징을 떠올려보면 조직적인 수비와 실리적인 축구가 먼저 떠오르는 것과 달리 파나시나이코스가 지금까지 예선 단계에서 보여준 모습은 점유와 빌드업을 시도하는 팀의 모습을 보여주었으며 유로파리그에서 경기당 평균 16.3회의 슈팅을 기록했을 정도로 적극적인 공격을 펼치는 팀이라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가스페리니 감독의 로마는 아스톤빌라와 함께 이번 대회 강력한 우승 후보로 꼽히는 팀들 중에 하나입니다. 또한 가스페리니 감독이 상당히 최근인 지난 23-24 시즌 아탈란타에서 유로파리그 우승컵을 들어올린 전력이 있기 때문에 더더욱 기대감이 커지는 것은 사실이죠. 로마는 현재 5승 0무 2패 승점 15점을 기록했으며 16강 다이렉트 진출이 가능한 6위를 기록 중입니다. 하지만 마지막 일정에서 무승부 혹은 패배하게 될 경우 32강으로 떨어질 가능성도 있으며 16강 진출을 확정짓는 방법은 이번 경기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가스페리니 감독의 팀이 이번 시즌 정말 남자의 팀인 것이 이번 시즌 치른 공식전 30경기에서 기록한 무승부가 단 한 차례밖에 없었다는 점인데요. 참고로 그 한 번의 무승부는 직접 밀란과의 리그 일정이었죠. 때문에 베팅하는 입장에서 로마 경기는 무승부 가능성을 낮게 봐도 되어 좋습니다. 이 경기 로마의 승리를 추천하고 싶은 것이 파나시나이코스가 체급 차이가 나는 매치업에서도 마냥 실리 축구를 하기보다는 자신들의 축구를 하는 팀이라는 점이며 로마와 화력 싸움으로 가는 경우 이 경우 당연히 로마 쪽이 구미가 당기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스는 따뜻한 나라이기 때문에 날씨에 대한 변수는 적을 것이며 로마로서는 마지막 일정에서 사실상 승점 1점만 얻어도 16강에 직행할 가능성이 크지만 로마가 이번 시즌 무승부가 거의 없는 팀이라는 점 때문에 그냥 로마의 승리로 가보려고 합니다. 다음은 미트윌란과 자그레브의 경기입니다. 오늘 경기가 이렇게 많은데도 상위 리그 클럽들끼리의 매치업은 없어 어디 경기가 재밌을까 고민을 했는데 그래도 한국 선수들이 있고 한국 중계도 있는 팀이 좋은 것 같아서 미트윌란을 선택해봤습니다. 덴마크 리그하면 코펜하겐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 팀이지만 미트윌란은 지난 2014-15 시즌 리그 우승을 시작으로 덴마크의 신흥 강으로 떠오르는 팀입니다. 물론 팀의 역사가 상당히 짧은 편이고 유럽 대항전 경험도 적었기 때문에 그동안 유럽 대항전에서의 성과는 좋지 못했으나 이번 시즌은 다른 모습으로 5승 1무 1패 승점 16점을 기록하며 16강 진출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또한 춘추제로 운영되는 덴마크 리그이기 때문에 체력적으로도 앞설 수 있는 미트윌란이죠. 디나모 자그레브는 크로아티아의 명문 중의 명문으로 거의 매 시즌 빠지지 않고 유럽 대항전에 출전하는 팀이며 경험도 풍부합니다. 현재 리그에서 3승 1무 3패 승점 10점으로 리그 20위를 기록 중이며 32강 진출권에 해당합니다. 또 순위 아래 팀들의 승점과 득실 상황을 보면 사실상 32강 진출 자리를 확보한 상황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겠죠. 하지만 마지막 일정에서 승점 3점을 얻는다 하더라도 16강 진출권으로 진입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마지막 일정에서 동기부여가 크게 떨어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크로아티아 리그는 현재 진행 중이라는 점에서 자그레브가 오늘 경기에서 로테이션을 활용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반면 앞서 말했듯 미트윌란이 소속된 덴마크 리그는 일정이 끝났기에 친선전으로 경기력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미 판도가 어느 정도 결정이 된 두 팀의 맞대결이긴 하지만 미트윌란의 홈경기라는 점 등 여러모로 미트윌란의 승리 가능성이 높은 경기입니다. 마지막 경기는 셀틱과 위트레우트의 경기입니다. 이 경기 역시 한국인 선수의 출전 가능성이 있는 경기이기 때문에 골라봤는데요. 스코틀랜드의 최대 명문 클럽 셀틱이지만 이번 예선에서 대진음이 그리 좋지 못했었고 이번 시즌만 총 3번의 감독 교체가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혼란스러울 수 있는 시즌을 보내고 있는 셀틱입니다. 다만 이번 1월 정식 감독이 된 마틴 오닐 감독이 지휘봉을 잡기 시작한 뒤 성적이 나오기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안정화되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다만 직전 볼로냐 원정에서 0대2로 먼저 리드를 하는 경기에서 하타테 레오의 이른 퇴장으로 인해 결국 동점까지 허용한 부분은 아쉬웠습니다. 물론 하타테 레오의 퇴장은 조금은 억울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었지만요. 위트레우트는 예선 7라운드까지 승리를 기록하지 못한 팀이며 포르투를 상대로 홈에서 깜짝 무승부를 기록하긴 했으나 나머지 6경기에서 모두 패배하며 예선 탈락이 확정된 상황입니다. 지난 시즌 네덜란드 리그에서 4위를 기록했으나 이번 시즌 경기력이 크게 떨어진 모습으로 유럽 대항전과 리그에서 모두 부진하고 있는 흐름인데요. 지난 시즌과 비교해봤을 때 감독 변화나 전력 누출 같은
같은 특이점은 없었지만 통계적으로 봤을 때 공격 스탯에서 크게 떨어진 모습이며 득점, 슈팅, 기회 창출 등 주요 공격 지표에서 지난 시즌과 비교했을 때 눈에 띄게 하락한 모습이 보입니다. 셀틱은 이번 시즌 잦은 감독 교체로 힘든 시기가 있었지만 지금은 어느 정도 안정화되었다고 보는 것이 맞고 마지막 일정에서 승리를 기록한다면 32강으로 진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동기부여가 크게 앞서는 셀틱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